지난 시즌이 끝나고 토론토 팬들과 미디어에게는 한 가지 주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슈메이커가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 선발을 맡은 것과 그의 교체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화제가 된 이유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프론트 오피스는 이미 시합이 시작되기 전에 슈메이커가 효율적으로 던질 수 있는 최적의 이닝과 투구수를 분석해 놓았고, 슈메이커의 투구 내용과 상관없이 그는 시합 전부터 3이닝만을 던지기로 결정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3회가 끝나고 그의 투구수는 불과 35개였습니다. 미디어와 팬들은 시합 시작 전부터 분석팀이 교체 타이밍을 정한다면 감독과 코치진은 얼마만큼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뜨겁게 이어지던 이 토론은 몬토요 감독의 전 소속팀인 템파베이가 월드 시리즈에서 블레이크 스넬을 교체하면서 과연 전통적인 야구와 데이터 분석 야구 사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 선인지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지 첨단 기기들이 야구에 도입되면서 데이터 분석 야구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2010년대 중후반까지의 분석은 이미 나온 결과를 가지고 무엇이 최적의 분석인지를 찾아내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팬그래프로 대표되는 이 분석 방법은 마치 과거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여러 가지 다른 가중치를 두고서 계산한 다음에 미래의 가치를 분석한다는 점이 금융계의 이론과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과거 성적 분석과 어떤 것이 더 가치를 잇는지 찾아내는 데는 탁월했지만, 각 사이트마다 어떤 것에 더 큰 가중치를 두는지가 달라짐에 따라서 약간의 개인적인 차이 혹은 사이트적인 차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야구 선수 출신이며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데런 윌먼이 2010년대 중반 관찰 분석 데이터를 들고 나타납니다. 누가 제게 롭 만프레드 커미셔너의 최대 업적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 데런 윌먼을 메이저리그로 데려온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메이저리그는 데런 윌먼이 등장하고 나서 바로 그를 메이저리그로 데려와 스태캐스트라는 시합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곧 이것은 베이스볼 서번트로 이어집니다. 2010년대 후반과 앞으로 펼쳐질 야구는 실시간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선수들의 상태나 컨디션 등을 확인하는 그런 야구가 될 것입니다.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 중에 무엇이 더 가치 있냐로 논쟁하던 팬들은 이제 타구의 질, 즉 타구 속도와 발사 각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투수가 던지는 공의 가치와 그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우리는 이제는 RPM이라 불리는 분당 회전수와 배럴 타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FC 레인에서 빌 제임스로, 그리고 데이브 카메론과 데이비드 아펠만이 만든 팬그래프의 전성시대로 이어진 세이버 매트리션의 계보가 이제는 데런 윌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세이버 매트리션 계보에 대한 주제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 오늘의 빌드업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인 토론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휴스턴이 부정한 방법을 써서 우승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되었지만, 휴스턴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 데런 윌먼의 새로운 데이터 분석을 받아들였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의 로스 애킨스 단장과 샤파이로 사장 역시 데런 윌먼의 야구 분석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로스 애킨스 단장은 단장이 된 후로 지속적으로 구단 내의 분석팀과 긴밀하게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드러낸 토론토의 새로운 훈련 시설은 토론토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 동안 토론토의 선수들과 코치진 인터뷰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은 새 훈련 시설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로비 레이는 최근의 인터뷰에서 현재 자신의 스트라이크 비중이 늘어난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확신에 찬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딜리버리를 체크하고 있으며 투구 시 오른발의 위치나 공을 놓는 지점이 일정하다는 것을 계속 모니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같은 투구 동작으로 투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경기가 없을 때에는 알레한드로 커크가 자신의 공을 받아주고 자신의 투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면서 알레한드로 커크가 계속해서 자신의 공을 받아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몬토요 감독은 전담포수라는 개념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로비레이가 스프링 트레이닝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알레한드로 커크와 파트너를 이루었고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만큼 로비레이 등판일에는 알레한드로 커크를 기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레한드로 커크는 현재 토론토의 스프링 트레이닝 현장에서 트레이너, 영양사, 그리고 훈련 시설의 여러 분석 담당 스태프들과 가장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선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판과 세 번째 등판 사이에 11일의 휴식 기간을 가진 스티븐 매츠는 선발 등판을 거른 것에 대해서 그 사이에 팀의 훈련 시설에서 자신의 체인지업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이제는 체인지업을 중요한 승부처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세 번째 등판이었던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 1회 하퍼를 상대로 삼진을 잡는 결정구로 체인지업을 던졌으며 5회 스캇 킹거리와의 대결에서는 투 스트라이크 후에 체인지업을 3번 연속 던지면서 결국 삼진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티븐 매츠는 등판을 쉬면서 훈련 시설에서 체인지업을 분석할 수 있었기에 이제는 체인지업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2017년 26.8%와 32.5%였던 커브와 체인지업의 하드히트 비율이 2020년 61.5%와 47.1%로 상승했고 이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참사로 이어졌습니다. 2016년에 4.5%였던 배럴 타구의 비율은 2017년에는 6.6%로 그리고 2020년에는 13.5%로 상승했습니다. 체인지업을 결정구보다는 자신의 슬라이더와 패스트볼 사이에 타자를 혼란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로비 레이에 비해서 스티븐 매츠는 체인지업을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류현진의 체인지업 사용법과 더 가깝습니다. 몬토요 감독은 많은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훈련 시설을 활용하려고 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욕이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현재 토론토의 새로운 분석 시설들은 벤더빌트 대학과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했으며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의 대학 병원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피트 워커 투수 코치는 가장 큰 장점으로 예전처럼 선수의 문제를 알아내기 위해서 선수들을 다른 시설로 보내고 검사를 한 뒤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과정이 아닌 하나의 훈련 시설 앞에서 선수의 메카닉을 관찰 분석할 수 있으며 그에 맞는 해결책을 의료진, 트레이너, 영양사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뽑았습니다. 최근 토론토는 알렉 마노아와 SWR을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낼 것을 결정했지만 몬토요 감독은 마이너리그 개막이 연기된 만큼 팀 내 주요 유망주들은 더니든의 훈련시설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 비셋은 지난 두 번의 스프링 트레이닝은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야구를 했다면 이번 시즌은 스프링 트레이닝 성적에 신경 쓰지 않고 여러 가지를 시험해보고 있으며 자신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토론토가 정답을 찾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스프링 트레이닝은 하나의 신기루일지도 모르며 시즌이 시작되면 어김없이 자기 자리를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스프링 트레이닝이 지난 몇 시즌의 스프링 트레이닝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많은 토론토의 선수들과 코치진이 정확한 데이터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모습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존 기븐스 감독 시절 토론토를 기억하시는 팬들은 그 시절 토론토의 인터뷰는 정확한 분석보다는 만담에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는지 어서 확인하고 싶은 저는 어서 빨리 시즌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